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GV70이라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이 왜 자동차를 가지고 왔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GV70을 직접 구매해보고 몰아보고 만져보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라기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아이템을 GV70 리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자제품을 위주로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나 디자인 분야, 공학적인 분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주 얕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쌍따봉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전까지 운행하던 자동차는 포르테 2011년식이었고요. GV70을 구매했을 때 선택한 옵션은 바로 이런 정도의 스펙과 사양으로 옵션을 선택했다는 사실 알고 이 컨텐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표현이 심심하달까? 예쁨을 넘어서 gorgeous, 너무 예뻐요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G70도 있고 G80도 있고 G90도 있고 GV80도 있고 GV60도 있고 GV70 일렉트로닉도 있는데 왜 하필 GV70이 그렇게도 예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샀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뻐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되게 예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네시스 GV 시리즈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들이 GV80보다는 GV70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유려한 외관을 갖고 있는 덕분에 남성분들의 어떤 그런 좀 야성미 넘치는 그런 취향보다는 여성분들의 부드러운 어떤 좀 그런 느낌들에 더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사. 나 같은 사람들 말이야. 일단 차의 전면부를 보게 되면 진짜 이뻐요. 아까부터 계속 예쁘다 하는데 그냥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려야 돼요.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자동차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램프를 덮고 있는 이 보닛이라고 불리는 앞에 전면부 후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동차들이 이 전면부 후드와 이 헤드라이트 라인, 전면부 휀다와 딱 정확히 맞는지 소위 말해 단차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는 부분에 속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아예 대놓고 단차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덮개 부분을 위에 부분의 덮개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눈썹 위를 이렇게 내려 깔고 있는 이 눈꺼풀 마냥 되게 인간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앞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예뻐, 정말 예뻐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헤드라이트 부분도 정말 아름답죠. 보통 이 GV70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앞 보닛 부분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체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단형 SUV라는 말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전면부 보닛 부분도 SUV 치고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고 보닛 부분이 이렇게 쭉 낮게 깔리다가 운전석이 싹 이렇게 올라가 주죠. 근데 이 싹 올라가 주는 운전석조차도 그렇게 생각보다 막 높아서 막 이렇게 우와 너무 크다 이런 어떤 압도감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런 곡선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곡선형으로 쪽 빠져 있는 좋은 디자인들은 비단 겉모습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주행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디자인이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을 가르고 나아가는 그런 시원한 어떤 주행감이 바로 이 디자인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곡선이 보통 뒤에 이제 차 뒷면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동그랗게 말리는 듯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바로 이 스포일러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가 유체역학의 흐름의 어떤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좀 방해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죠. 제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기 전에 이미 먼저 이 차를 먼저 한번 타고 쫙 주행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120km 이상 주행을 해도 바람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렇게 노면의 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차체가 푹 가라앉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쫙 주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바람골이 있구나, 서스펜션이 좋구나, 이런 부분들도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라볼 부분은 바로 타이어 휠입니다. 어쨌든 외장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기왕 외장 살펴보는 김에 4개의 이 타이어 휠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바로 지금부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자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이어 휠과 연관된 부분이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옵션으로 19인치 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받고 나니까 21인치로 할 걸. 생각보다 타이어가 두껍네. 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만 29인치 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주 명확해요. 타이어의 두께 자체가 얇아지면서 조향성에 있어서의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향감, 코너링 이런 것들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의 두께는 줄어들죠. 타이어의 두께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 때문에 이 진동이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서스펜션 기능들 다 잘 돼 있을 텐데 그런 게 느껴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충격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커다란 요철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편의 기능들이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자잘자잘한 요철들은 이 타이어에서 흡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휠의 인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이 노면의 소소한 진동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21인치 옵션을 선택하게 될 경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인치 휠에는 이 옵션이 빠져 있어요. 현대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인치 휠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주행하고 있는 이 노면의 상태를 이 자동차가 센싱을 해서 서스펜션의 압력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조절을 해줘요? 이게 흔들리게 될 경우에 운전자가 받게 될 충격량을 대충 감안을 한다고 하는 거죠. 서스펜션의 어떤 이 탄력성이 고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면의 어떤 요철들이나 진동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때마다 서스펜션의 압력을 조절을 해주면서 운전자에게 최대한의 불편감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프리뷰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과속 방지턱이 전방에 있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정보 플러스 차 앞에 있는 센서에서 노면의 상태를 읽어서 바로바로 이 서스펜션에다가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 못 미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노면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생각보다 차 안의 어떤 움직임이나 진동이 좀 큰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고른 게 맞나, 괜히 돈 100만 원 그냥 이상한 옵션 선택해가지고 돈 날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의 진가는 바로 고속주행 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디자인 요소에 의해서 차가 싹 가라앉는 것 같다, 바람이 이 차를 싹 눌러주면서 뭔가 아주 전체적인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기능이 바로 발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자제어 시스템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차체 자체를 아래로 싹 가라앉게 만듭니다. 왜 가라앉게 만들까요? 무게중심 자체가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량의 무게중심 자체를 아래로 쭉 깔아주면서 이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프리뷰가 붙어서 내비게이션 정보와 더불어서 내가 가는 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커다란 뭔가 포트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정한 속도로 주행 시에는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최대한의 진동이 덜 운전자에게 전달되도록 제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9인치 휠을 선택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 없는 상태로 차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 뭐 더 나은 것, 더 못한 것을 느낄 수가 없었겠죠. 비교군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사람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이 차량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들으니까 내가 쓴 100만 원이 그렇게 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유튜브나 다른 분들의 정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기 때문에 아 그런 기능이구나라고 내 차는 좋은 차야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험은 못 해봤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이 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현대? 네, 믿어요. 네, 믿습니다. 네, 현대가 옵션 장난질을 좀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네, 어쨌든 사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경우 전자 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뭐 자이로 센서를 사용을 하던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던 뭐 어찌됐던지 간에 차량의 흔들림이라던가 요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서스펜션의 강도 자체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자 장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하거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욕설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 갖고 올게요.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곰빠!